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시행된 고3 수능 화법 부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 분석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화법 중에서도 이번에 출제된 영역은 바로 발표예요. 그래서 발표라는 것은 공식적 말하기 상황이고 한 명이 다수의 사람에게 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쓰고 있어요. 같은 반 친구들임에도 이렇게 높임말을 쓴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중에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이런 발표를 합니다 라고 하죠. 얼마 전 읽은 책이라는 것이 바로 발표자의 경험, 이러한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어떤 이유를 또는 계기를 드러내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거고 선생님도 이번에 이 지문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보듯이 말을 하는 것은 물어보는 행위를 통해 질문을 던져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상호작용을 한다. 화법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비문학 지문이 아니라 화법이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말하기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답을 듣거나 반응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이 1670년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래요. 여기서 한글로 쓰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 아마도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이 집안에서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을 했을 텐데, 그때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한자는 잘 모르셔도 한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셨대요. 한글의 특성 중에 이제 그 일반 백성들 또는 양반가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점차 뭐 활성화가 되었다 또는 뭐 활용이 되었다, 이런 내용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해서 여성들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글로 쓰이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아래로 좀 내려가 볼게요.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죠 라고 해서 어떤 음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석류탕,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석류탕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석류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좀 더 길게 나와 있고, 난면에 대한 설명은, 자, 여기서 이 선생님이 덧붙여 놓은 설명 제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이 난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적은 것은 아마도 청중의 관심을 고려해서 그 발표 분량을 조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17세기의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 자체가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 및 초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명했던 석류탕과 난면은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자, 문제를 풀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꿩고기를 주 재료로 보아 석류탕 난면을 어육류로 분류하였나 보다 라는 학생의 반응이 이번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석류탕이라는 게 사실상 만두잖아요, 만두. 근데 모양이 석류 모양인데 그 재료에 그 꿩고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육류로 들어갔다라는 거. 난면도 사실 면이라고 하면은 면병류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육류로 간 것은 꿩고기가 재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내신에서 이 지문이 활용될 때 출제될 수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 문제로 출제해 놓은 이 자료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반드시 학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지문은 화법과 작문이 함께 복합적으로 제시된 지문이었고요. 문제에서는 4번에서 7번, 수능에서는 네, 그렇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지문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건의문을 쓰고자 해요. 첫 번째 문단 안에서 건의하고자 글을 씁니다 라는 것, 그리고 어떤 누구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도 건의문의 특징이에요. 건의 주체를 밝힌다 라는 것이 건의문의 특징이라서 이 내신 시험에서 본인의 학교에서 이번에 건의문 관련 단원이 시험 범위이다 라고 하면 이 지문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고요. 거기서 드러나는 건의문의 특성을 또 물어본다면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내용적으로 학생회가 진행해온 이 예선 방식에 있어서 어떤 많은 팀이 참가를 하는데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자, 여기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우리 학교도 이런 다른 학교의 방식을 수용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선 방식을 바꾸면 더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고 불만이 해소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대 효과를 드러내죠. 이러한 기대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건의문을 자신이 말하는 건의를 수용해 줘야 되는 이유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 건의문을 받은 학생회에서 이 토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학생 1은 역할을 보니까 이렇게 좀 토의를 이끌어가는 진행자의 역할을 하고 학생 2와 학생 3이 각각 학생 2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토론 개요서를 받는 방식으로 예선을 바꾸면 어때? 라고 하고 학생 3은 약간 자신만의 창의적인 의견을 좀 냈네요. 동영상을 활용해 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영상의 장단점, 개요서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다가 이 개요서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요서를 채택하는 내용이 아래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아야 할 만한 것은 여기 자, 학생 1의 말을 잠깐 볼게요. 두 방식, 조금 전에 말했던 토론 개요서와 동영상이죠. 이것의 장단점에는 어떤 것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이전의 토론만큼의 현장감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라고 하는 건 어차피 기존 방식의 장점은 바뀔 방식에서는 다 살릴 수 없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발언을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현장감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 학생 2나 학생 3이 발언에서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 아예 이 부분을 빈칸 A로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화법과 작문이 이렇게 연계됐던 지문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다음 작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근골격계와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어떤 기사문의 초고입니다. 초고. 자, 여러분, 초고라는 게 일단 뭐죠? 처음으로 쓴 글을 말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쓴 글이 있다면 이것을 수정한 그런 글이 대부분은 나오게 마련인데 이번에 지문에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자신이 직접 이 초고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한 내용, 수정하면서 바뀐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작문 파트에서 흔히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번 수능에서도 보기를 통해서 이 초고를 수정한 글이 문제에서는 나오긴 했는데 그것은 내용적으로만 수정을 했지 맞춤법이라든지 어색한 표현이라든지 이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따로 안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 지문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분명히 맞춤법이나 맞춤법에는 띄어쓰기도 분명히 포함되니까 이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색한 단어, 내용에 맞지 않는 표현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문제는 5번 화법에서의 5번인데 여기서 수능 변형 문제라는 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죠. 차이는 뭐냐? 수능 변형 문제는요. 수능에 출제된 문제의 형식이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변화를 준 거. 뭐 수능 문제를 똑같은 거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이 수능 문제에다가 변형을 가해서 만든 것이고 나머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는 사실은 수능 변형 문제 유형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아예 이 학습 목표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화법 지문은 화법 단원에서 활용을 하겠죠. 그런 학습 목표를 고려해서 출제된 문제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을 보시면은 이게 학생이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인데 이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학생이 떠올려선 안 되는 질문 유형. 첫 번째는 뭐냐? 주제와의 관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발표의 내용이나 주제랑 관련 없는 건 쉽게 그건 딴 생각이라고 하죠.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고요. 둘째, 내용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내용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떠올릴 만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학생이 떠올릴 만한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지만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주면은 주제와 어울리지 않거나 내용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골라내시고 내용에 이미 제시된 것들을 골라내셔서 그것들을 지우고 그렇지 않은 것,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되겠고 그럼 답이 되는 것은 네, 4번이 되겠죠. 석류탕과 난면에는 밀가루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는데 어째서 면병류가 아니라 어육류로 되었을까? 이거 내용과 관련이 있죠, 분명히.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본문에서 발표자가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작문 문제를 보는데 장문에서는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것은 화법과 작문을 이렇게 하나씩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나온 지문이었는데 그 중에 6번 문제 고쳐쓰기 방안에 대한 걸 보도록 합시다. 고쳐쓰기 방안은요, 이렇게 접속어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도 나오고 띄어쓰기 물어볼 수 있고 응답률은 이게 율과 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그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불필요한 표현으로 삭제한다는 거,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까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올바른 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막 교과서 같은 거 아니어도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색한 표현이 쓰인 소설은 거의 없어요. 다 올바른 표현, 문법에 맞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자연스럽게 이런 맞춤법 공부까지 같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자, 바로 답은 5번인데요. 한번 미음이 무엇인지를 좀 볼까요? 자, 미음의 내용은 이 네모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았을 때, 자, 토론 한마당이 학생 자치 대표 행사로 자림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어색해요. 그래서 될 것입니다로 고친다. 이걸 될 것입니다를 넣어서 읽어본 학생들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뭐가 틀리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에서 될 것입니다 라고 바뀌는 건 사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랑은 상관이 없고요. 시제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신의 제안이 수용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훨씬 표현이 매끄럽죠.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는 거지. 즉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아니라 시간 표현, 적절한 시간 표현을 고려하여 수정을 해줘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그 6번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장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장문에서는 이렇게 편집장이 추가적인 요청을 했다는 설정을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과 비슷한 구절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어떤 그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한 5년 전 이때쯤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건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그 방식을, 이런 방식의 문제를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도 많이 내셔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됩니다. 답을 보자면은 답은 4번. 4번에 어디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오냐 보시면 휴식은 보약이다 라는 거, 이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오고요. 비슷한 구절이 배치된 것은 무엇을 잃은 것은 어떻게 잃은 것이지만 무엇을 잃은 것은 어떻게 잃은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비슷한 구절이 배치되는 표현법상으로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답 자체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비유적 표현이랑 비슷한 구절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로 고르지 마시고 뚜렷하게 어디에서 비유가 드러나고 어디에서 비슷한 구절의 배치가 드러난다, 이런 것을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 문제를 푸실 때 분명히 그 정답을 확실히 갈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